1950년 6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부산으로 피난길을 가게 했던 한국전쟁. 국제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국익이 아닌 자유라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고, 수많은 군함들이 부산항에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군함들과 수송선들을 지켜보던 한국인 소녀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954년) 스웨덴 코쿰 조선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꼭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조선소 측은 청년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동경비와 비행기 티켓을 보내 한국 청년이 조선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22살 청년 신동식은 스웨덴 조선소에서 낮에는 현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며 현장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밤에는 설계도와 이론을 공부하며 4년 동안 조선업을 익혔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 신동식에게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국 선박회사의 설계기사 모집 광고를 봤어. 그땐 조선하면 영국 일대야. 지원서를 보냈는데 덜컥 합격했지. 영국으로 건너간 청년 신동식은 1958년 영국 로이드 성급 협회의 국제검사관이 됩니다. 영국 로이드 성급 협회는 당시 전 세계 선박의 설계와 건조 과정을 감독하고, 로이드 검사관이 승인하지 않는 배는 만들지도 운항을 할 수도 없을 만큼 국제 조선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회인데요. 지금도 미국 성급 협회와 함께 영향력이 막강한 곳입니다. 당시 아시아에는 나 혼자였어. 당시 유학생 한 달 생활비가 20파운드쯤 됐는데 로이드 검사관 초임 월급이 150파운드였어. 당시 영국에서 생활하던 한인 중에 넉넉한 생활을 했던 신동식 집에 많은 한인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한국 초대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지낸 김육택 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는 5.16 군사 사태가 터지고 한국에 돌아갔던 김육택 대사가 영국에 있던 신동식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이 우리나라를 조선 해양국가로 키운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주시오. 처음에는 군인이 정치하는 것을 싫어해서 거절했지만, 일본 출장 때 처음 박정희와 만난 신동식은 결국 대한조선공사의 기술 고문으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를 처음 방문한 신동식은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조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박정희의 발행과 달리 한국에는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고, 공장에는 잡초와 풀이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직원에게 줄 월급도 없어서 기계를 팔아 쌀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조선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신동식은 고문으로 잠시 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 성급협회 검사관으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1965년 미국에서 일하던 신동식은 박정희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지 배를 만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줘서 타고 왔는데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 나랑 같이 돌아갑시다. 일본에서의 만남과는 달리 대통령이 되어 다시 만난 박정희와의 만남에서는 강한 확신을 갖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1급 정무비서관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고마움으로 한국에 깜짝 선물을 해주겠다며 원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신동식 비서관이 과학연구소를 짓자고 제안하는데요. 그러자 주변에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존슨 대통령의 동상을 짓거나 대교를 지어 존슨 대교로 이름 붙이자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신동식 비서관의 말대로 과학연구소를 추진했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를 우리는 키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68년 청와대는 정무비서관인 신동식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시키는데요. 36의 엄청난 출세였지만 신동식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해도 전문가한테 경제를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국민이 웃습니다. 저는 경제수석 못합니다. 내가 총칼로 정권 잡았지만 외국에서 돈 빌리고 기술 가져오는 능력은 없어. 자네가 로이드에서 조선과 금융보험 익히고 세계 기업 상대했으니 나보다 연줄이 많지 않느냐. 이제부터 나가서 돈
기술 꼬우는 게 당신 임무야. 결국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신동식 비서관은 365일 중 100일은 해외로 나가 외국 자본과 기술들을 끌어와 한국에 유치하고 공장을 건설하며 국가 산업 기반을 한국에 다졌습니다. 운동권에서 욕하던 개발 독재의 하수인이 신동식 비서관이었던 것이죠. 1969년 신동식 비서관은 초대형 조선소 건설 계획을 포함한 조선산업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극렬한 반대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도 착공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무렵에다가 외국 대사와 기업인들도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에 대통령도 실망해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활동도 늘어나면 배로 운송하는 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대한 배들이 더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지으면 나중에 세계 최대 조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동식 비서관은 강한 확신으로 대통령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현대 전주영 회장의 전설 중 하나인 울산 조선소 건설입니다. 국내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한국조선은 34년 뒤 2003년 선박 건조량, 수주량, 수주 잔량 등 세계 부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폐하가 된 국가의 소년이 꿈꾸던 조선 건국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 산업계는 물론 조선업을 일군 신동식 비서관은 1970년에 공직을 떠나 이후에는 선박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주 한국 회사 기술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신동식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1700여 종의 각종 선박을 설계하고 2000여 척의 선박 건조를 감리했으며 20여 개의 대형 조선소 기본 설계를 수행하며 한국 조선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영국 로이드 성크 협회는 신동식 회장을 한국 조선 산업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열정은 노년이 되었어도 일선에서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확고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한 내 마지막 봉사는 중국의 조선 산업을 넘겨주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에는 사르가스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가스를 태워 발전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업체는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한 곳에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발전소를 치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북해 밑바닥 유전에 쏘아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보다 훨씬 더 원유층을 잘 흔들어 놓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유전에 재활용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진 업체의 사르가스 회장이 신동식 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인데요. 신동식 회장은 선박 발주 등 많은 도움을 사르가스 회장에게 주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르가스 회장이 이산화탄소 포집 발전소를 만든다면서 플랜트 업체를 소개해달라 요청했는데 신동식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사르가스와 연결시켜주어 2009년 발전소 공동 개발 계약을 맺어 한국의 차세대 플랜트 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며 한국의 발전소 산업이 나아갈 길을 뚫어주었는데요. 사르가스 꼭 붙들어 매서 우리나라 업체와 꼭 맺어줘야지. 이런 사업을 중국 같은데 넘겨줄 순 없잖아. 조국에 대한 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영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